키포인트 16번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보험 차익이니까 우리가 보험금을 수령할 때, 아까 말씀드린 거 키포인트 15에서는 보험료를 납입할 때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험금이라고 하는 금융소득이죠. 금융소득을 받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는,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그런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일시납 저축성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적립식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납이라고 하는 부분은 최초 납입일부터 10년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간, 왜냐면 비과세 기간은 10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0년 이상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10년 이상 유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시납 같은 경우는 1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세금 큽니다, 여러분들. 1억 원을 맡겼는데 요즘같이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1억 원을 맡기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5%라고 하면 그 세금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파는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적립식 우리가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 살펴보실 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1억 원을 여러분들이 저축을 했는데 이자가 5% 정도 붙었어요. 그래서 연으로 5% 계산을 하면은 1년에 500만 원씩이니까 10년을 유지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이자가 붙었다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소득세가 15.4%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럼 15.4%라고 하면 5천만 원에 15.4%니까 거의 한 800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자소득세로.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5천만 원의 이자가 4,200만 원만 받는 거예요. 근데 비과세가 되면 5천만 원을 다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비과세 소득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에서도 합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비과세 상품이 거의 없어졌어요. 65세 이상에 한해서 비과세 저축 5천만 원까지만 적용되는 그런 상품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비과세 상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과세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실 때는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절대적으로 강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장은 적지만 저축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커질수록 되게 큰 혜택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대한 기준, 우리가 모집인 때하고 동일합니다. 납입은 5년 이상이어야 되고, 매월 균등하고, 선납 기간은 6개월 이내여야 된다.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고, 매월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는 15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다. 150만 원. 다 요 숫자들이 다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거 다 기억하시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신형 연금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금 저축 보험 들으셔가지고, 저축으로 들으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55세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수령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 연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연금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자가 사망할 때 보험 계약 및 연금 재원이 소멸돼야 돼요. 그런 조건이고, 그 다음에 중도 해지가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수익을 연금의 형태 지급로 받는 게 불가한 거예요. 연금으로만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받겠다고 해서 종신연금보험에, 저축보험에 가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비과세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연금 소득에 대해서 절이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이 7년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조건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그죠? 그 다음에 일시납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2억 원이었는데요.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한도, 아쉽지만 1억 원 한도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최근에 아마 고금리 되시면서 고금리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아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150만 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의 계약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 50세가 아니라 55세부터이고, 그죠? 네, 종신까지 받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서 피보험자 변경은 기산일을 변경 사유에 할 수 있다. 기산일을 변경하는 거, 기산일, 우리가 산정일을 변경하는 기준을 변경할 때는 피보험자는 아니고요. 해당 사항 없습니다.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 다 해당 사항 없고요. 계약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보장성 보험에서 저축성 보험으로 가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본 보험료가 뭐 1배 이상 이내에 어떤 그 추가로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때 기산일을 변경하는 그런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좀 시험에도 나오는데 피보험자 변경은 기산사유일에 기산일을 변경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과세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보험금을 수령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런 세제 혜택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키포인트 16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